안녕하세요. 청인인베스트먼트 운용전략부 유진영입니다. 저 유진영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종목 상담이나 수익 볼 수 있는 무료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왼쪽 아래 무료 체험 신청을 눌러서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거나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좋은 정보 올려드릴 테니 화면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도 눌러서 새로운 영상 나올 때마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대충 이제 어떻게 제가 방송을 이제 하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저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다양한 방식에서 접근을 해보자 하는 이제 마인드로 김난도 교수님이 이제 쓰신 트렌드 코리아 2019,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유행을 하게 될 것들, 이제 무소비 문화죠. 이제 그쪽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방송을 찍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 보시는 대로 친환경 시대의 산업입니다. 요즘 되게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점차 시민 의식이 올라오고 있고, 국민들도 되게 좀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문제죠. 환경 문제. 오늘은 그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친환경 시대에 들어가면서 과연 어떤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이제 올해 환경 이슈를 한번 살펴볼게요. 국내와 중국의 이제 재활용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었죠. 여기 좀 오타가 있는데 2018년입니다. 2018년 4월에 4월쯤에 발생하게 된 건데, 일단 먼저 사건의 발단이 어떻게 됐냐면 전 세계 폐기물의 50%를 수입하던 중국이 플라스틱이나 폐지 같은 것들을 이제 수입 중지를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국으로 이제 각종 플라스틱이나 폐지 혹은 재활용품들을 이제 계속해서 수출을 하던 좀 재활용이 좀 힘든 폐기물들을 많이 배출하는 국가들한테 위기가 오게 됐죠.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2018년 4월 재활용 업체들이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비닐과 스티로폼의 수거를 중단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서울 경기도 중심의 아파트 단지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여기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뭐하고 다 하는데 그 폐기물 처리 문제가 점차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점차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다 보니까 이제 대중들의 사회적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2030년까지 플라스틱 배출량을 50% 정도로 감축할 계획이다라고 해서 이제 계획안을 제시를 했는데, 언제나 마찬가지죠. 이 계획안이 제대로 실행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최근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이 지구 자체의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 후손들한테도 정말 큰 영향을 줄 텐데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플라스틱, 일단 플라스틱도 굉장히 문제가 요새 되고 있는데, 플라스틱도 한번 살펴볼게요. 1950년대에는 이런 예견을 했다고 해요. 21세기는 플라스틱의 시대다라고 해서 우리가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제 중고등학교 때 국사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전부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21세기는 플라스틱 시대다 해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됐죠. 플라스틱이 유행이 된 거는 이제 플라스틱을 생산함에 있어서 저렴한 가격, 이제 원가 대비 생산성이 굉장히 또 좋죠. 그리고 이제 잘 깨지지 않는다는 점. 뭐 유리나 이런 것들은 쉽게 파손이 되는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깨지지 않습니다. 상당히 견고한 성질을 지니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점차 플라스틱이 우리에게 역공을 가합니다. 2050년까지 폐기되는 플라스틱이 약 120억 톤, 120억입니다. 120억 톤이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해양에 이제 바닷가에 약 5조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표류를 한다고 하는데, 그 미세 플라스틱이 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플라스틱이 썩지 않잖아요. 그래서 햇빛에 녹습니다. 근데 완전히 녹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으로 이제 남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해양에 떠 있다고 해요. 이제 이 5조 개의 플라스틱을 쭉 이으면 지구를 400바퀴 정도나 휘감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지구 한 바퀴 도는 게 소원인 저로서는 400바퀴 상상도 하기 힘든 어떤 엄청난 숫자인데,
문제는 이 이제 해양에 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이제 어류들이 이제 그거를 흡수하게 되죠.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먹이 사슬을 통해서 우리 밥상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결국에는 우리 몸에 쌓이는 거죠. 또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게 뭐 이제 흙먼지를 마시면서 자란 한 8, 90년대 세대 혹은 이제 7, 80년대 세대 분들께서는 조금 이제 그래도 내성이 생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요즘 세대 이제 소위 제가 이제 1, 2회차 방송을 할 때 디지털 세대라고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흙먼지보다는 집에서 이제 각종 디지털 기기들을 활용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어떤 먼지나 이런 거에 대한 내성이 상당히 약합니다. 기관지염도 굉장히 자주 오게 되고요. 그런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한 30, 40대 아니 20대 후반부터 한 40대 초중반까지 보다는 조금 더 취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대기오염입니다. 자, 플라스틱 잠깐 살펴봤고 대기오염인데 다들 아실 거예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점차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야 워낙 옛날부터 이제 뉴스화가 됐기 때문에 다들 아실 텐데 조금 더 수치적으로 자세하게 보면 전 세계 90%의 사람들이 심각한 대기오염에 노출이 됐으며 자, 이거는 이제 WTO에서 나온 자료고요. 이제 매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700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하는데 그 중에 5살 이하 아동이 60만 명. 이제 이 수치는 유니세프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60만 명에 달하며 오직 8%의 사람만이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의 공기를 마신다라고 이제 2018년에 개최된 그린 아시아 포럼이라는 환경 문제를 다루는 그런 컨퍼런스에서 이런 이제 개회사식으로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전 이 수치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전 세계 8%의 인구만이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의 공기를 마신다.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은 8% 안에 국민에 속할까요? 네,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공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석탄을 사용하다 보니까 대기 오염이 심화가 되고 그리고 자동차가 점차 대중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에서 나오는 가스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미세먼지입니다. 요즘 장난 아니죠. 이제 날도 건조해지고 하니까 조금 더 체감도도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미세먼지의 원인은 확실히 밝혀진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제 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타거나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이 미세먼지의 주 유발 원인이라고 하는데 황사나 뭐 그런 거랑은 비슷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미세먼지가 조금 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인체에 흡수되는 양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각종 폐질환을 이제 유발한다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미세먼지가 한국이나 중국에 굉장히 심하게 이제 오는데 왜 그럴까요? 제가 또 이것도 알아봤는데 한국과 중국은 강수량이 굉장히 집중돼 있죠. 여름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뭐 장마도 그때 오고 하는데 그때를 제외하고 이제 봄, 가을, 겨울. 이제 겨울에는 눈이라도 오는데 눈도 요새는 잘 안 와요. 그래서 이제 봄, 가을, 겨울에 집중적으로 미세먼지가 들이닥친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여름엔 좀 적고요. 근데 러시아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이 1년 내내 좀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되게 좀 균등하게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국과 중국보다는 미세먼지 피해가 적다고 합니다.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이제 학계의 정설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자료를 보시면 밑에 자료의 출처는 이제 환경부 연구 용역의 수도권 대기 개선 대책 효과 분석 연구라는 자료에서 출처를 했고요.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김순대 교수님과 그 연구팀이 이제 제시한 자료입니다. 자, 볼게요. 국내 발생 14%. 국내에도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꼭 이제 우리가 거의 이제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다, 이제 중국 핑계를 많이 대는데 국내에서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수도권 27%, 지방권 14%, 도합 41% 정도. 거의 절반 가까운 수치가 국내에서 발생이 되고요. 절반이 조금 넘는 좀
59% 정도가 중국에서 유입이 된다고 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6대 4 정도가 되겠네요. 중국이 많다 그래서 중국만을 탓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산업이나 이런 곳을 살펴보면은 충분히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문제들이 산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최근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세 가지 대기 오염, 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어떤 환경적인 문제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친환경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점차 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 경영자들, 이제 오너들이죠. 경영자들이 조금 환경에 문제되는 어떤 경영이나 뭐 그런 무리한 생산 활동을 한다면 이제 지자체라든가 어떤 환경 단체에서 나와서 시위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자, 한번 살펴볼게요. 친환경이 이제 필수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기업들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잘 알려진 기업은 아닙니다. 하이사이클이라는 데에서는 이제 커피를 수입을 해올 때 그 자루 있죠. 그 자루를 활용을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상품을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가방이라든가 컵받침 등을 제작을 해서 판다고 하는데 이게 잘 썩지 않는다 그래요. 당연하겠죠. 이거를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재활용이 아니라 새활용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새활용이란 단어는 제가 이제 저번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트렌드 코리아 2019에 있는 이제 김남도 교수님이 명명하신 그 용어인데, 새활용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다음을 보시면 터치포굿이라는 기업은 이제 업사이클링이다 해가지고 이제 선거 처리되면은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후보들이 나와서 이제 유세 활동을 하는데, 그때 사용한 현수막을 수거를 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다 쓰레기 되고 이제 잘 썩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수거를 해서 친환경 가방을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가방을 사람들이 가지고 이제 마트라든가 이런 데를 갈 때 사용을 하게 되면은 마트에서 나가는 비닐봉지의 양도 상당히 줄어든다고 해요. 그럼 비닐도 이제 잘 썩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 문제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들 평가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과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어떤 걸 하느냐? 서울 새활용 플라자라는 곳을 이제 개최를 했는데, 서울시 성동구에서 개최를 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새활용 문화 공간을 열었는데요. 여기 이제 저도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몇 개를 찾아봤는데, 이제 아이들부터 인식이 개선이 되어야 이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교육 공간 같은 것으로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좀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식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전 세계의 관심사가 친환경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내 상장사들 중에서는 어떤 기업이 이런 친환경 트렌드에 맞게 산업 구조를 바꿔가고 있는지, 그리고 매출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기차에 들어간 필수 제품이죠. 2차전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2차전지는 비단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IT 기기에도 들어가는데, 일단 저는 전기차에 한번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도 대기 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 트렌드가 지속된다면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도 충분히 대중화가 될 수 있죠. 실제로 유럽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최근에야 알았는데 전기차 많이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먼저 삼성 SDI입니다. 밑에 적어놓으신 거 한번 읽어보시면 향후 도래할 3세대 전기차 시대에 수혜가 예상된다. 왜냐면은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매출이나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가장 가시와 이제 수혜 받는다가 아니라 실제로 수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더 발전하는데 삼성 SDI가 이제 후발 기업들을 끌고 가지 않을까 해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이제 엄청나게 확장을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 유럽도, 자동차 강국 유럽도 이제 전기차 시장 진입을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쟁 기업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게 조금 선발 기업으로서는 조금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런 이제 배터리 셀, 이제
삼성 SDI에서 만드는 게 배터리 셀인데 배터리 셀을 제조하는 어떤 기술력은 가히 독보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예정되어 있는 중국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신에너지 크레딧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고객사를 둔 삼성 SDI 그리고 뒤에 소개해드릴 LG화학도 이제 매출 신장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LG화학입니다. LG화학 다들 아시죠? 전기차량 2차전지를 생산하고 있고 2차전지라고 말씀드리는 건 삼성 SDI와 마찬가지로 배터리 셀입니다. 배터리 셀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2차전지에 들어가는 4대 소재가 있어요. 뭐 음극재니 양극재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음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합쳐가지고 만든 게 배터리 셀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자동차를 생산하는 전방 기업, 뭐 이제 GM이나 현대차,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데 납품을 하는 겁니다. 이제 중간 정도에 있는 조금 전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그런 쪽에 위치해 있는 기업들이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쪽, 배터리 사업 부분 쪽은 계속 적자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 4분기에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이제 흑자 전환 기업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자, LG화학의 주요 고객사는 GM, 현대차, 르노삼성, 폭스바겐, 볼보, 다임러 등이 있고요.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죠. 경쟁사인데 지금 이 2차전지 산업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파이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경쟁사라고 비교하기보다는 이제 같이 커나가는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 이제 삼성이나 LG 붙었다고 뭐 이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산업군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포스코 캠텍입니다. 이제 앞서 소개시켜드린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셀을 만드는 기업이었고요. 근데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4대 소재 중에 음극재를 국내 독점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독점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독점이라는 건 현재 지금 파이가 커지고 있는 2차전지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경제적 해자도 구축해 놓고 있다. 따라서 후발 기업들이 음극재 시장에 들어오기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왜 그러냐면 자, 올 초에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폭발을 했어요. 거기 이제 배터리가 폭발을 해가지고 인명 피해가 났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인명 피해가 나게 되면은 불안합니다. 기업 관리자도 그렇고 고객들도 그렇고 이제 좀 불안하죠. 우리가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들어가면은 조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다들 그럴 거예요. 근데 포스코 캠텍은 현재 음극재 시장을 독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배터리 셀을 만드는 기업들도 포스코 캠텍의 음극재를 가져와서 이제 뭐 NCM이라든가 이런 가져와서 사용을 할 텐데 음극재는 흑연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 걸 음극재를 가져와서 사용을 할 텐데 다른 후발주자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 기업의 음극재를 쓸까요? 어떤 검증되지 않는 어떤 소재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좀 곤란할 겁니다. 그리고 2차 전지에 사용되는 음극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음극재가 바뀌게 되면은 2차 전지에 업그레이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2차 전지 버전 1이다. 첫 번째 버전이다. 근데 음극재 소재가 바뀌었다. 흑연에서 뭐 다른 걸로 넘어갔다. 이러면은 버전 2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음극재가 중요해요. 그래서 양극재 시장은 굉장히 포화 상태입니다. 국내 상장사 기업들도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음극재는 한 기업이에요. 포스코 캠텍. 그래서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극재 예상 시장 규모는 2025년 기준으로 약 108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공시 내용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포스코 그룹 내 양극재를 만들고 있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포스코 ESM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제 합병을 할 것이다 라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포스코도 삼성 SDI나 LG화학처럼 배터리 셀을 만드는 기술을 보유할 수도 있다. 너무 앞서가는 것 같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를 같은 그룹 내에서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포스코의 앞으로의 어떤 산업 나아갈 어떤 전망 같은 거를 이제 포스코 회장님께서 이제 제시를 하셨는데 어떤 이런 2차전지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 가셨어요. 포스코 캠텍 원래 역임하셨던 분이 가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차전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태양광입니다. 올 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태양광 쪽에 이제 태클을 걸어서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가 완전 바닥을 쳤죠. 뭐 웅진 에너지라든가 OCI, 여기 소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OCI나 하나케미칼도 똑같은 전체를 밟고 있는데, 가장 주요한 하락 이슈는 이제 여기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원재료거든요. 계속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OCI와 하나케미칼의 주가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태양광 셀이나 태양광 모듈 같은 제품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동반 상승을 하게 됩니다. 폴리실리콘이 저런 걸 만드는 이제 원자료거든요. 같이 가격이 반등하게 되면서 OCI나 하나케미칼의 주가도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연말이나 올 연말이나 좀 오늘 연말은 거의 지났으니까 거의 내년 연초나 연중반쯤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중국에서 태양광 정책에 이제 변화를 공식화했죠. 이제 언론화를 했습니다. 태양광 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기한을 정해서 그때까지 쭉 성장을 시킬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국내 태양광 산업도 굉장히 업황이 개선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시켜드린 2차 전지나 태양광 같은 산업은 지금 중국의 가장 골칫거리인 대기오염, 국내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일 텐데, 단기적으로 개선시켜서 쭉 끌고 나간다면은 충분히 대기오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끝내기 전에 한 가지 더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코엔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코엔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 폐기물이나 이제 어떤 이제 폐기물, 쓰레기 폐기물을 이제 처리하는 업체인데, 앞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어떤 플라스틱이나 그런 게 좀 처리가 곤란한 그런 쓰레기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관리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트렌드를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거잖아요. 계속 이런 사회적 문제가 이슈화가 되고 이거를 해결하는 움직임이 트렌드가 된다면 코엔텍 같은 기업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주가도 상승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5개 기업, 코엔텍까지 6개 기업은 제가 이제 매수를 하라고 추천을 드리는 종목이 아니고, 이제 트렌드, 내년 트렌드를 한번 먼저 읽어보고, 이제 2018년 트렌드가 이랬으니까 2019년 트렌드는 이럴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보고, 그 트렌드 맞게 이제 소비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되면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린 기업들이 각광을 받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소개시켜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서 투자를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고, 그 어떤 산업을 보는 인사이트도 좀 키울 수 있지 않나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떤 트렌드에 대한 방송은 이제 오늘 이제 3번째 방송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은 조금 더 색다르고 다른 주제로 제가 찾아와 보겠습니다. 뭐 어려운 재무제표라든가 뭐 차트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그런 좋은 아이디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방송 마무리하겠고요. 영상을 잘 보셨으면 화면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왼쪽 아래 무료 체험 신청을 클릭하셔서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거나 링크를 눌러서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